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 송재한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전 시간에 제가 저 나름대로의 부족하고 뭐 이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선행을 하고 나눔을 하고 꼭 꿈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취향대로 또 그렇게 꿈을 이루고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자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 제가 나눔을 약속해달라고 항상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거창하고 커다란 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반만 그냥 값없이 나눠달라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고등학생은요 힘도 없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요. 재능도 아직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나눔을 부탁하고 싶어서 집에 있는 음식과 물건과 막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나와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좀 같이 나눠주세요 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몹시 혼났습니다. 원래 몹시보다 더 찰진 표현이 있는데 그걸 차마 쓸 수는 없어서 아무튼 엄마한테 엄청 혼났고요. 그런데 엄마가 나중에 우리 딸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그 진정성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쿠키도 만들어 주시고 나눌 수 있게 손편지도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더 큰 나눔을 했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거 박스보다 되게 멋있죠? 막 프린트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풀 컬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비쌌대요. 저거 만드는데. 사진 찍는 친구인데요. 저 친구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눔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 이 사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창피하다고. 엄청 창피할 거예요. 이 아저씨 표정 보이세요? 뭐야 쟤는?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대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같이 해주는 친구였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요 1년 전쯤에 찾아온 미용사예요. 헤어 디자이너고요. 지금은 꽤 성공한 디자이너 친구예요. 저보다 동생이고. 근데 이 친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나누겠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걸 믿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1년 뒤에 저는 프리포토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프리커트라고 써갖고 온 거예요. 박스에다가. 그리고 제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프린터가 들어있죠. 저 친구의 가방 안에는 가위와 그 전자 바리깡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자, 가위와 바리깡을 가지고 가방 안에 넣고 나왔고요. 심지어 가방 안에 빠마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해가지고 저렇게 나눠줬어요. 미용사인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요, 이 친구는 또 해외까지 나갔습니다. 가위를 들고 해외에 나가서 저렇게 노숙자분들을 만나서 머리를 잘라줬어요. 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관광지 있죠. 괌, 뭐 사이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하와이. 우리 그런데 잘 사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본을 투자한 부자 나라, 미국, 일본 그런 나라들이에요. 거기 원주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지켜봐 보세요. 학교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굉장히 일찍 끝나고요. 학교에 오래 머물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학교는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요. 우리처럼 가르쳐줄 사람이 풍족하다거나 컨텐츠가 풍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노숙자가 2명 있습니다. 노숙인 아버지가 2분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은 한국의 지하철역 계단에 이렇게 누워 계세요. 자, 그리고 노숙자 한 분 더 있는데 이분은 하와이의 에메랄드빛 바다의 해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노숙자로 보이나요? 서울역 지하철역. 이분만 노숙자로 보이고요. 해변에 이렇게 속옷 하나 입고 누워 계시는 분은 태닝을 하시는 분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약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쵸? 그런 걸 인지하는 친구인 거예요. 우리도 인지할 수 있죠, 이제. 예, 알았으니까. 그래서 현지에 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그게 약자를 위하는 엄청난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은 뭐 드림시티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1층에는 노숙자분들이 200~300명이 항시 계세요.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일단 호흡이 턱 하고 막혀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이분들이 두고 가신 짐들이 쌓여 있어요. 예, 그리고 3층에는 이분들이 간단한 소일거리 하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저와 같이 콜라보를 합니다. 자, 저 친구는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드리고 머리가 잘려 나오시면 저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증명사진 사이즈로 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셔서 이력서 사진으로라도 쓰실 수 있게. 네, 그쵸? 우리 큰 이슈라는 잡지 책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저분들한테는 삶의 어떤 정말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잡지가 5,000원인데 50% 2,500원을 판매자한테 준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서점에서 판매하고 남는 게 몇백 원이란 말이에요. 5,000원짜리 잡지를 팔면.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이력서라도 내실 수 있게끔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같이 콜라보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약자를 돕는 방법과 그리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돕는 방법과 그런 걸 알려드렸고요. 또 여기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름 없는 학교의 교장이라고 했죠.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저는 교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요 전국에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가서 아이들이 가르치면 그곳이 학교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자, 지금 머릿속에 이제 사기꾼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이만큼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실제로. 자, 이름 없는 학교는요 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좀 병이 있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요즘 들어서 많이 겪고 있는 어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나 뭐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친구들은 사실 꿈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다만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그냥 뭐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꿈을 찾아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보통 학교는 담임 선생님 1명과 학생 30명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학교는 반대예요. 학생 1명과 선생님 30명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중고등학교 강연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담임이 30명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학생들에 대한 과제를 내주고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선생님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혜와 사랑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한 아이한테 30명이 붙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 30명이면 괴로울 거예요. 한 명이 가르쳐주는 것도 힘든데 30명이 나를 교육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사실 듣기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필요 없는 얘기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도 어렵고요. 표현력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오래 듣고 지속적으로 들어주다 보면 그 안에 그 아이들의 고통과 기쁨과 슬픔이 다 드러나요. 근데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에는 어때요? 시간도 없고요. 에너지도 없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역할을 30명의 선생님이 한 아이를 해준다고 하면 그 에너지가 어떨까요? 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말도 한 명이 들으면 30분을 들을 수 있지만
30명이 들으면 그거의 3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한 학생에게 30명의 한 아이에게 30명의 선생님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이유는요, 저기 써 있어요. 제 소유로 하고 싶지 않아서인 거죠. 제가 아까 전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이전에도 사실 하나 하고 왔어요. 라디오 뭐 이런 거. 그럼 저도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유명해져야지. 아, 나도 재단을 만들어야지. 아, 나도 돈을 벌어야지.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하게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고 아무나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욕심을 챙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고요. 진짜 주인은 도움을 받는 친구들, 사람들,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이름이 없습니다. 자, 되게 허름한 건물이에요. 제가 영화 일을 하다가 방송국에도 갔다가 빚도 지고 또 빚도 갚아보고 그랬습니다. 영화에 비해서 방송국은 굉장히 많은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 일했을 때 빚을 졌어요. 뭐 월세 못 내고 막 이래가지고 먹을 거 못 사 먹고 하니까 죽을 순 없잖아요. 빚이라도 내서 요식주를 해결했죠. 근데 그걸 갚는데 7년 동안 현장에서 졌던 빚을 1년 만에 갚았어요. 그때 놀랐습니다. 지방 방송국에 이렇게 꿀 직업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방송 일을 하다가 제가 너무 몸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현장에서 있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좀 도와보자 해서 저곳에다가 제가 이런 학교를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저기 부신다고 했어요. 건물을.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어차피 부실 거면 제가 월세 드릴 테니까 싸게 주시라고 해가지고 예쁘게 꾸몄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삽질하고 해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꾸몄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굉장히 외진 곳이라서 저녁이 되면 가로등이 켜져도요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저런 곳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다 살거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가 떨어지면 요즘 세상에 해가 떨어지는 애들이 못 나와요. 저 주변에 공사 현장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아이들이 못 나오는데 불을 밝힌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 한 명만 취업을 시키자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저 혼자 하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징그럽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명만 취업을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은 함께 해주고 계세요. 보통은 뭐 본교가 서울에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제 고향이 전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주가 본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주 본교이고요. 전주 본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회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교는 독재입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요 2시간씩 회의를 해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회의를 막 해요. 10명에서 많으면 20명이. 그러면 맨 끝에 얘기합니다. 자, 얘기 잘 들었고 이제 그 얘기 내가 검토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제 마음대로 합니다. 항상 결론은 제가 짓고요. 그 대신 책임도 제가 집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과 모든 어떤 돌아가는 것들을 제가 하되 그 책임을 질 사람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대표가 하는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권위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이 생겼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는.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벤트도 해주고요.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마음을 사실 좀 못 열어요. 그래서 뭐 이게 청각장애인 친구들이나 시각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비장애인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이미 자기보다 아래로 본다라는 인지를 해요. 그리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비장애인 분들이 약간 그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장애인 친구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래서 저 많은 선생님들이 저기도 한옥마을이에요.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친구가 귀가 안 들리는데 사진작가가 되고 싶대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저처럼 막 떠들고 얘기하면서 이거 붙어봐요, 뭐 웃어봐요 해야 되고, 뭐 웨딩 촬영 한다고 칩시다. 아, 신부님 뭐 살짝 고개 돌리시고요, 턱 내리시고요, 위에 보세요, 웃으세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린대. 어떻게 찍어요?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르쳤어요. 문제는 사진을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목소리 말고 다른 걸로 표현하는 그 대화의 방법이 아니라 그 친구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관광지에 보면은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 끝에 버스에서 내리는 곳과 관광지 메인 장소와 거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관광객들한테 저 장미꽃 이렇게 생긴 학생한테 좀 주면서 예쁘게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면서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백송이를. 그렇게 쭉 장미꽃을 받고 오면 저희가 마음을 열고 뭐 이런 식의 이벤트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마음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듣습니다. 마음 문을 열면. 자, 이곳은 서울분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서울에 있는 분교이고요. 저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저분들 뭐 월급 한 푼 없고요. 오히려 본인 돈과 본인 시간을 제가 뜯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해. 넌 저거 하고 넌 쟤 만나. 그래서 전주분교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헬스장 가면 땀 열심히 흘리잖아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러닝머신을 뛰다가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무슨 저수지인데요, 저기서 죽을 거예요 라고 전화가 와요. 저 자살할 거예요 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누군가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안타깝게도 그 러닝머신을 뛰고 계시던 남자 선생님이 유일하게 시간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헬스장 가면 뭐 입어요? 헬스장 가면 반바지에 그 주잖아요. 여기 뒤에 써있고 이렇게 무슨 짐 막 여기 피트니스 막 이렇게.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 여기 손가락 장갑 있죠? 남자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끼고 뛰어 나온 거예요. 그걸 끼고. 그래서 저수지에 가갖고 물론 그 아이가 결정을 내리진 못해요. 그 자살을 실제로 시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전화를 해줬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차림으로 저수지까지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보듬고 안아줬어요.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저 직업들을 보시면요, 백수부터 교수까지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자, 집이 막 강원도에 막 화장실 가려면 막 30분 차 타고 들어가고 막 그분도 저희 학교 선생님이세요. 자, 취업도 도와주고 대입도 도와주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셰프 유행이잖아요. 아이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한 업체의 셰프님이세요. 근데 보통 요리사가요, 자기 주방을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선뜻 그래 와라.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거든요. 나름 유명한. 거기에서 이렇게 오픈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과연 저 친구가 제대로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자, 얼굴만 봐도 말 안 듣게 생기지 않았나요? 되게 예쁜 친구인데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 관심 받고 싶어가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울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 셰프가 되고 싶어요 하면 어른들은 그래? 그럼 셰프가 되는 과정을 밟자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 마음속에는 나 좀 쳐다봐줘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저기 한 번 나가고 안 나갔어요. 자, 중요한 건 저 친구가 요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처음에 그 말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요, 건물주. 자, 과연 그 아이가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건물주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그 뒤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거기까지 묻지 않아요. 건물주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요즘 세상에 애들이 건물주가 꿈이래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 아이가 저기를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단 어른들은 곤란할 수는 있어요. 일반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못합니다.
실적에 남아야 되니까.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정입니다, 세상은. 자, 그걸 못하니까 일 없는 학교가, 그리고 저 같은 바보가 저기 있는 저 바보 친구들이 같이 살아내는 거죠. 그래, 네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너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선생님들한테 그럼 뭘 줄래?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어떡하지? 뭘 드려야 되지? 라고 고민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안 나왔어? 너 내일은 나와. 이렇게 하면 고민하지 않아요. 에이 하고 뒤에 합니다. 네. 근데 애들한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었어. 그리고 그 수많은 준비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렸네. 어떡하니?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라고 솔직하게 애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 역할을 청년들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죠? 또 뭐 초콜릿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초콜릿에 우리 선생님께서 정성 들여서 만드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자, 재료를 이만큼 버렸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뭐 우쿨렐레 악기 연주하는 것도요. 가르치고요.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본인 스스로 1년 만에 님 저 자살한다는 얘기 안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굉장히 예쁜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상하기 너무 불편한 얘기들을 해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견뎌주셨어요. 그 시간이 저 아이를 변화시킨 거죠. 이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따뜻했고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친구인데요. 저보다 많이 어려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동생 같죠? 동생 같죠? 아무튼 이 친구는 배우인데요. 우리가 꼭 가난하고 뭐 장애가 있고 막 이런 친구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집이 잘 살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가족도 많아요. 근데 내 꿈은 배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안 된대. 직장 다니래. 혹은 물려받으래. 사업을 물려받고 돈을 벌으래.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는요. 우리가 아까 못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어른들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원활한 대화는 못 하더라도 꿈을 얘기하고 듣고 의논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청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 친구를 저 연기 수업에 데려왔고요. 그래서 연기 수업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뒤에 반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디션 스케줄 잡으시고 네, 연기학원 막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데리러 가고 네, 엄청난 후원자와 매니저가 되셨습니다. 네, 저 친구 열심히 꿈을 이뤄나가고 있고요. 또 아까 김건희 배우가 만든 이 클래스에 저 아이들도 열심히 자기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꿈이란 그런 거죠. 물론 저 김건희라는 배우와 저의 꿈과 저 아이들의 꿈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돕고 같이 꿈을 이뤄나가면서요, 이상하게도 내 꿈이 같이 커요. 정말 신기하죠? 이걸 정말 증명을 해내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 꿈만 쫓다 보면 내 꿈이 점점 잘 크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이 더더욱 그래요. 자, 또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청년몰이랑 뭐 남부시장을 아시나요? 네, 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매대 있고요. 한옥마을 근처에 있고요. 근데 거기에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서 작은 사진관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이름 없는 사진관이라고 매대를 만들어 줬고요. 이 친구예요. 고3 때 찾아왔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떠나시고
근데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가실 때 좀 많은 빚을 남겨놓고 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저 친구와 저 친구 누나를 굉장히 힘들게 키웠어요. 그 와중에 카메라 3,400만 원짜리 사달라고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 그럼 가르쳐 줄게 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잡아봐 라고 했어요. 잡을 수 있죠.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 친구는요 만질 수 없었어요. 이걸 못 만졌어요. 왜냐? 선생님 저는 그 카메라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물어드릴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진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만지게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슬픈 거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만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사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배워가면서 한 장에 2,000원, 3,000원씩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이 친구가 너무 먼 거리를 집에 걸어갔어요. 새벽 2시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홍대까지 걸어간 거야. 예. 왜 걸어갔냐고 물어봤어요. 돈이 없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형 오늘 제가 찍은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은 게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는 이게 삶이었고요. 이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나한테 온 기회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을 배웠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자, 여기는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스튜디오입니다. 취업을 했어요. 6개월 만에. 자, 대학 4년을 다닌 게 아니에요. 유학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시장 바닥에 사진을 찍었어요. 못 만졌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남들과는 조금 다르고 남들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이 친구한테는 없었지만 너무 멋지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저 면접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이력서 다 본인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고요. 그 이력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장에서 손 호호 불어가면서 찍었던 사진의 과정들이 이력서에 들어갔어요. 그럼 자 과연 어느 스튜디오 대표가 시장 바닥에서 찍은 사진을 포트폴리오를 볼 것이며 어느 스튜디오 대표가 그런 걸 볼 수 있겠어요. 난생 처음이셨겠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꿈을 이 친구가 강렬히 원했고요. 그리고 그 꿈을 나머지 아까 보셨던 선생님들이 그 청년들이 같이 만들고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뭔가 물질을 준 게 아니에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 친구 지금도 카메라가 없어요. 저희가 후원하겠다고 해서 글 한번 올리고 후원금 받으면요 카메라가 아니라 온갖 것 다 만들 수 있어요. 단 그걸 그냥 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 친구 스스로도 알아요. 그리고 전화에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쵸? 지금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저기 대표님께서 야, 너 군대 휴가 나오면 무조건 일로 와. 야, 너 군대 전역하면 무조건 여기로 와. 너 딴 데 가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같은 동기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사진을 잘 찍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2, 3년 지나면요 저보다 페이가 더 세질지도 몰라요. 내가 사자 새끼를 키운 거야. 네, 그 정도로 저 친구는 자기 꿈에 매진했고 주변에 그 꿈을 같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키워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자 과연 같이 키워나간 그 선생님들은 희생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힘들게 커가는 그 꿈을 같이 키워가면서 자기가 치료를 받았어요. 저도 놀라웠어요. 이거는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에 치인 그 선생님들이 저 친구를 만나러 일 없는 학교에 오면요 표정이 그땐 너무 밝아요. 그 순간에는 직장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난 준 게 없는데 그들은 얻어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주러 왔고 자기 시간을 쓰러 왔는데 그들이 스스로를 치료받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날이 너무 좋아지고요. 나날이 돕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원리는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연봉이 얼마고 근무 여건이 어떻고 심지어 독재래. 웬 바보가 지 맘대로 하겠대. 근데 같이 꿈이 컸어요. 자, 어떠신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행동이 작던 크던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그 행동이 어디에 씨가 뿌려지고 그게 나무가 되든지 이만한 화분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엔 커간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던 꿈에 대한 행동과 꿈에 대한 어떤 노력과 꿈에 대한 도전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도전을 하실 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꼭 저희는 미성년자만 학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학생 중에 저희 어머니 뻘이 계세요. 58년생. 그분은 작은 그 가맥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전주에만 있는 맥주 파는 곳이거든요. 가맥집이 뭐냐면 가게 맥주예요. 슈퍼인데 슈퍼에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슈퍼에서 맥주를 팔고 앞에 조그마한 테이블을 놓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과자 이렇게 알아서 사다 먹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뭐 부침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주인분께서 부쳐주시면 그거 조금 팔고, 뭐 북어 대가리 이렇게 이런 거 팔고, 그런 게 유일하게 전주에만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시는 어머님이신데 저희 학교 학생이세요. 자,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 자기 자녀들이 이미 컸어요. 20대 후반. 근데 본인들의 앞가림을 아직도 하지 못하셨던 거죠.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말할 데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학교에 청년들이 있다, 뭐 나 같은 바보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힘든 건 마찬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 너무나 작은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앉을 곳도 부족하고 전기 차단기는 계속 떨어지고 쉴 곳은 없으시고 음식 조리할 곳도 부족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없으셨던 거죠. 자식들은 가게 일을 도울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또 청년들이 꿈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북어와 그 계란말이와 이런 안주의 메뉴들을 찍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제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인화해서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저기 있는 이만큼 선생님들이 메뉴판을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썼어요. 같이.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대화했어요. 어머님의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려드렸어요. 가족들 간에 서로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가까우니까. 연애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 같이 살아가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바뀌어요? 근데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게 그 자녀분께서 조금씩 우리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고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여건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전기가 막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맥주 한 잔 먹고 있는데 막 불이 다 꺼져 막. 그럼 막 오 막 다 이래요. 또 막 어두우니까 어떡해? 자, 아들이 한전에 전화하기 시작했고요. 네, 아들이 배전반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집 뚜껑을 열기 시작했고요. 네, 전선을 만지기 시작했고요.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변화했죠. 그 가게가 뛰어나게 잘 되지는 않아요. 단 이제는 같이 엄마와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가정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줬던 청년들이 이제는
그 가게의 일원이 됐고요. 그 어머니와 같은 아들, 딸이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도와줬던 선생님들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엄마를 얻었습니다. 오빠를 얻었습니다. 물건을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가족을 얻었어요. 이건 돈 주고 못해요. 어떻게 돈 주고 너 내 딸 해 그래요? 어떻게 돈 주고 아줌마 우리 엄마 해? 못하잖아요. 나눔의 힘과 그리고 부탁의 힘이 그 가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너무나 차갑고 외로운 마음을 만져준 거죠. 그게 이름 없는 학교였고요. 그게 바보 형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꿈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동전이 몇 개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음료를 건넸던 그 여대생 생각나세요? 그 여대생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준 1,000원짜리 음료 하나가 몇 날 며칠을 그냥 외롭게 살았던 사람한테 몸속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파지 줍는 형님 생각나시죠? 아마 여기 나가도 있을 거예요. 나가다가 1,000원짜리 음료 하나 뽑고 줘보세요. 창피하면요 주고 도망가. 진짜로.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 어려울 때 저 같은 사람 찾으세요. 못하겠으면. 최근에 강연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파트 앞에 항상 노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셨대요. 서로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돕기도 되게 민망하더래. 아니 몇 달을 봤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러기가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뭘 할게요? 그냥 같이 가서 앉았지 뭐 이렇게. 같이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문이 트이신 거예요. 아이고 이 청년 나 아는 청년이라고. 많이 봤다고. 아이 이 청년 뭐 대화도 안 하셨으면서 이 청년 되게 성실하시다고. 언제 봤다고. 자, 그 형님 눈에는 왔다 갔다를 매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는 그 청년이 성실해 보였던 거예요. 최소한 출퇴근을 제대로 하는 걸로 보였을 거 아니야. 실제로 출퇴근이었고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형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셨고요. 우리를 높게 평가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칭찬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다가가세요. 그냥 다가가시면 이미 먼저 말을 꺼내실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시면 부탁하시고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내가 뭔가 도전하고 싶거나 꼭 누굴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남들이 다 비웃어. 부르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도 사실 부탁을 잘 못해요. 제가 사실 그 스튜디오를 하기 전에요. 카페를 한 4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마음이 이만해가지고요 부탁을 못해서 1층에 있는 소파를 3층으로 올려야 됐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잠깐 와서 나 도와줘 하면 되잖아요. 한 2명한테만 전화해도 되잖아요. 3달이 걸렸어요. 그 소파를 올리기가 3달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부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는 시간에 저희 손님들은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그 소파만 없으면 되게 널찍하게 앉을 수 있는데 안 치우고 있었던 거야. 내 욕심 때문에, 내 불편함 때문에.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같은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이런 학교 같이 하자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속에 너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SNS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요.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년에.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이 도와줬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SNS에 글을 한번 올린 거죠.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2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딱 2명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1년에 2명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처음 봤습니다. SNS 알림이 100개가 넘으면 플러스 99가 된다는 사실을. 놀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근데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스팸이구나. 젠장할. 나는 나름대로 좋은 글을 올렸는데 스팸이 걸렸나 보다. 이쁜 언니가 내 타임라인에 걸려있나 보다. 예. 근데 아니었어요. 보니까 너무 많으신 분들이 같이 하겠다고 다가와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기 꿈을 이루면서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시작만으로도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너무 예쁘게 잘 살아주셨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요, 저 같은 바보와 함께 같이 살아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살기 팍팍한 이 세상에 우리한테 행복을 나눠주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다들 웃음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너무 과분한, 예, 과분한 말씀. 저희를 진짜 웃게 만들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어떻게 저 친구들이 학교를 찾아오게 되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이름 없는 학교를. 네네네.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인 거 생각해보세요. 뭔가를 갖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찾아보죠. 하다못해 여행을 가고 싶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싸게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호텔을 만들 수...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스스로 찾지 못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또 좋으신 분들이 뭐 기타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설 혹은 뭐 정신과 전문의 분들도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물로나 어떤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격증도 없는 저한테 오케이,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런 루트로 해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올 힘이 없으면 좀 데려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많이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뭐 보람, 네, 보람이라기보단 미안하죠. 왜냐면 지금까지 어른이랍시고 그렇게 놔둔 거잖아요. 저도 어른인 거고 그런 세상을 어쨌든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볼 때 미안하고요. 그리고 고맙고요. 스스로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견뎌내준 그 삶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친구들에게는 작가님이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에게도 멘토가 되신 분이 있나요? 일단 그 친구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왜 안 좋아하죠? 왜? 왜냐면 안 좋아해야 돼요. 제가 선한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저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 그리고 안 좋은 부분들을 제가 해야 돼요, 대표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멘토가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싫은 소리 할 때, 네, 쏴붙여야 될 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될 때 하기 때문에 딱히 그 친구들이 저를 뭐 멘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할 때 당황할 때도 많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학생한테 인터뷰할 때 아유 이게 멘토시네요. 근데 아닌데요? 두 번째 질문 뭐였죠? 근데 그 친구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겠죠, 그쵸?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네. 당하지 마시고요. 당황스러워. 네. 네, 선생님, 작가님에게 멘토가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저한테 멘토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죠. 네, 저한테 멘토는 부모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기 정읍이라는 시골에서 김치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음식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붕어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고요. 근데 붕어빵집 그 사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몇 번 이렇게 하시더니 그 붕어빵집 사장님이 요즘에 잉어빵이 새로 나와서 기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 돈을 한 1,200 정도 필요하다. 되게 빌려주실 수 없냐고 물어봐 보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붕어빵 사 먹으러 온 사람한테. 물론 몇 번 이제 보셨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돈을. 진짜? 200만 원인가 얼마를.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니 우리 집도 살기 힘든데 왜 그러셨냐고. 그때 그냥 씩 웃으세요. 나중에 이제 그럼 언제 받을 거냐고. 뭐 주겠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때 저 사실 속이 터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연히 이제 뭐 돈은 못 받았죠. 근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제가 그 200만 원 잉어빵으로 드리면 안 되냐고. 자, 200만 잉어빵 200만 원치는 몇 마리일까요? 네. 계산이 안 네, 되네.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 분통은 터졌는데 조금씩 제 마음이 변화가 됐죠. 왜 그러셨는지. 지금은 그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정읍이 눈비가 많아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할 때 한 번씩 관심도 가져주시고 달려와 주시기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사람을 얻으신 거죠. 사람을 얻으려고 200만 원 갖고 사람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노예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1000만 원을 갖고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멘토셨어요. 중요한 건 돈보다 귀한 걸 알려주신 분이 부모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왠지 아까 어머님이 씩 웃으셨을 때 아까 작가님께서 저희한테 계속 도와주실 거죠? 하면서 씩 웃었던 네, 그렇죠. 그 웃음이 그대로 보였을 것 참, 같아요. 예, 그렇죠? 아이고. 하지만 저희 어머님 저처럼 이렇게 얄밉게는 안 하셨어요. 네. 전혀 얄밉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앞으로의 계획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 크게 성장하고가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고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 내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진정성을 더 진하게 전달하는 목표는 있겠죠. 하지만 뭔가 커다란 성장보다는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제 이후에 저도 나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뭐 70세, 80세 요즘 100세라고는 하지만 예. 제가 힘이 없어질 때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친구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그 사진작가 친구 있죠? 네. 예, 그 친구가 제 뒤를 이을 친구예요. 네. 너무 워낙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예, 강한 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게 제 앞으로의 목표이죠.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청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제 목표, 꿈이 있어요. 저도 제 꿈은 숨쉬듯 나눔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숨 쉬는데 고맙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 해 뜨는데 고맙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 발 딛고 서 있는 땅한테 고맙다고 안 해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출연 안 해도 되는, 누구나 다 그래서 오히려 안 나누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세상을 청년들이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의 꿈을 이룰 때 그렇게 나눔과 선행과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 용기 내서 부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걱정을 줄이세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걱정하는 게 100이라고 쳐봐요. 실제로 도전했을 때요, 그 100개 중에 하나도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당장 내가 내일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때려치고 여행 가보세요. 별일 안 생겨요. 세상은 그렇게 나한테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엔 그렇게 큰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100개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막 뭘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다들 오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나눌 만큼 풍족한 사람인가? 나중에 좀 더 넉넉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건지, 부자라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지.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